반만 줘갖고는 지금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28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음식은 무엇인지 쓰시오. 아주 오랜 옛날에 야채를 소금물에 절여서 만들었다. 조선시대 중엽 이후에 고춧가루 사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김치잖아요. 예. 짱아지 아니야.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오래된 선조들은 뭔가는 모르지만 배추라는 거를 발견했던 것 같아. 배추를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소금에다 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고추가 들어온 적이 언제 들어왔냐면 포르투갈에서 임진왜란 때 고춧가루가 들어왔어요. 이 고춧가루가 그전에는 고추를 안 먹었어. 그러니까 맑은 배추를 먹은 거예요. 그럼 고춧가루를 이게 심어서 먹어보니까 이게 고춧가루 약간은 독하잖아요. 근데 이 고춧가루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큰 영향이 있었대요. 말 들어보니까 이 고추에 중국 사람들은 안 먹죠. 고춧가루 먹어요? 아니 교포니까 먹지. 중국 사람도 먹어요? 고춧가루를 먹어요? 시뻘겋게 해서 먹어? 그래요? 김치 먹어? 안 먹잖아. 안 먹잖아요. 근데 이 고춧가루가 어떤 기능이냐면 신체에 저항력이 있어서 이제 고춧가루 현재로는 위에 좀 매운 거가 있으니까 좀 위에 안 좋기는 하는데 병원균을 예방한대. 그 저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 고춧가루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명이 연장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말도 있어요. 고춧가루가. 내국에서는 지금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고추가 좀 다른 나라 고추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추는 지금 김치 거의 막 빨간색이잖아요. 음식이. 근데 이 고춧가루를 먹은 이유가 그게 신체 저항력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좀 우리나라 그때는 뭐 병원이 없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거가 있어서 그렇게 있었다. 샐러드는 알아요? 샐러드. 그렇지. 장아찌는 알아요? 장아찌는 이제 고추장아찌도 있고 고추장 장아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음식을 오랫동안 묵혀서 해놓은 거니까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무 같은 거를 무라든가 깻잎 같은 거 오래 묵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장아찌라 그래요. 장아찌 종류. 그래서 무장아찌. 이게 특히 이제 겨울에는 잘 안 먹고 여름에 이제 입맛이 없을 때 그거를 좀 장아찌로 양념으로 기본 반찬으로 먹습니다. 근데 그게 야채를 소금이나 고추장에다 절여놔서 오래된 염장 식품이기 때문에 보관은 좋죠. 보관은 좋은데 요새는 이제 이걸 안 먹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소금에 많이 있으니까 몸이 안 좋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좀 먹어. 나는 좀 장아찌를 많이 먹은 편에 들어갑니다. 젊은 사람 이런 거 안 먹어요. 고추장 아시죠? 젓갈은 뭐야? 젓갈은 새우젓. 그렇죠. 이 젓갈은 김치 안에 양념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하게 우리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젓갈을 많이 담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보니까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 또 밥을 먹는데 이런 쉽게 말해 이 고기 생선을 통해서 젓갈을 오랫동안 묵어놓은 걸 가지고 밥에다가 비벼 먹더라고. 그런 젓갈이 베트남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권에는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썩은 게 아니라 발효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러면 썩으면 배탈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지 않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홍어도 좀 삭혀서 먹었거든요. 그게 동물성 단백질이 발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조그만 거 있잖아요. 멸치, 또 뭐 갈치속 이런 것들을 그 생선을 소금에다 절여서 발효를 시켜버리는 거지. 게 쉽게 말해 부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좋게 발효가 돼서 그쪽에 있는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는 내가 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좋은 의미로 식품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젓갈은 주로 이 동물성, 그러니까 새우, 멸치, 오징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소금과 절여놓은 거고, 장아찌는 주로 야채, 예? 무장아찌, 예? 무장아찌 비싸요. 고창에 넣어놓으면. 지금 뭐 여기 순창 같은 데서 이렇게 먹으면 고창 장아찌, 무장아찌, 고창으로 해놓으면 뭐 이 조그만 거는 몇만 원씩 해. 그리고 뭐 깻잎 장아찌,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도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니까. 29번. 다음 그룹 한계 깊은 우리의 전통 음식은 무엇인가? 저장성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우리 고유의 발효 식품이다. 이거는 뭐 바로 김치라고 봐야죠. 그래서 또 최근 들어 항암 효과. 항암 효과가 뭐예요? 항암 효과. 항암 효과. 암을 방지해 준다. 저항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치를 많이 먹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그런 거 있었죠. 삭스인가 있었잖아요. 사스. 그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걸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안 걸렸잖아, 많이.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김치를 먹은 게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좀 중국에 있는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은 좀 여름에 더우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럼 뭐 대신 이런 음식을 뭘로 먹어요? 중국에서는 그거 먹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황 있죠, 황. 노란 거, 뭐를 뭐 찍어 먹잖아요. 소스. 황 찍어 먹잖아요. 몰라요? 아니, 음식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있으면 뭐 찍어 먹는 거 소스 있잖아요. 향료를 뭐라 그래, 중국에서? 향료? 그 향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춧가루 그런 기능을 합니다. 중국에서 먹는 이유가 그 향료를 먹어야 된다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인도는 뭐를 먹어? 인도. 카레. 인도가 더운 지방이잖아요. 특히 지금 남방지방 같은 경우는 덥잖아. 그러니까 그 향료를 먹으면 음식이 부패를 해도 내 뱃속에 들어가면 부패가 안 된대요. 그래서 향료를 먹는 거야.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 아주 고대에 향료를 수입을 합니다. 중국에 향료가 어디서 나와요? 향료가. 뭐 여기 백두산에 나요? 중국 허베이성에 나? 아니야. 향료가 주로 남방 쪽에서 인도라든가 그런 쪽에서 수입해 갖고 해요. 왜 그렇게 그 비싼 외국에 그때 당시 그거를 수입해 오느냐? 음식을 그걸 먹으니까 부패를 방지해 주니까 여름에. 그러면 막 부패가 돼서 내가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또 30번 여러 가지 나물과 양념을 넣어 만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전통 음식. 딱 그러면 나물과 양념. 나물은 뭐예요? 나물은 야채. 양념은 고추장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 비빔밥. 예? 예, 잡채밥 알죠? 잡채. 오곡밥. 오곡밥은 뭐예요? 보름에 먹는, 그렇죠. 쌀, 보리, 뭐, 콩, 기장, 뭐, 그런 것도 조절에 들어가는 거죠. 영양돌솥밥은 이제 식당에서 말한 걸 영양돌솥밥이라고 그러고, 콩나물밥은 콩나물에다 밥해서 하는 걸 콩나물밥이라고 그러죠. 콩을 갈아서 짜낸 그 물을 끓인 뒤 간수를 넣어 굳힌 식품의 이름은 두부. 이게 1차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1차. 근데 2차 될 때는 이런 문제 안 나오죠. 1차. 그 초반에 처음에 볼 때는 좀 이런 것도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30번 콩으로 만든 메주를 주 재료로 하여 만드는 전통 양념. 콩으로 만든 메주를 주 재료로 만드는 전통 양념은 뭐예요? 된장. 예? 양념장은 뭐예요? 양념장. 양념을 하기 위해서 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쌈장은 쌈 먹기 위해서 된장하고 여러 가지 양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춘장은 뭐예요? 춘장 몰라요? 춘장 알려드릴까? 짜장면 먹어봤어요? 짜장면 집 가면 시커매가지고 그 양파에다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춘장. 예, 그게 춘장이에요.
그게 이제 또 고추장. 그 춘장이 내가 이제 몰랐어요. 맞더니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춘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나는 시커매갖고 잘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재료의 근 성분이 된장이에요. 된장. 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만드는데 60년대 이제 그 원래 이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짜장을 만든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이제 국수를 가지고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근데 짜장면에다가 원래는 약간 누런 색깔이었대요. 노란 색깔을 이제 그 된장이니까 콩으로 만든 그런 거로 비벼서 먹게끔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초콜릿 색깔을 넣었던 거야. 초콜릿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초콜릿 색깔을 가미를 하니까 이 춘장이 짜장면이 초콜릿 색깔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춘장 색깔이 초콜릿 색깔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네, 춘장으로. 중국서는 이런 춘장 안 먹잖아요. 짜장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다음 글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꽹과리, 장구, 북징의 네 가지 악기로 연주된다. 김독수는 해외 공연을 통해서 세계 알린드 공헌하였다. 사물놀이죠. 사물놀이죠. 순수한 34번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예술로서 북잔당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는 판소리예요. 이걸 판소리라 그럽니다. 심청가, 적벽가, 수군가 등은 어떤 민속악에 속하는가? 판소리죠.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재주를 부려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면 이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운동 경기는 씨름이죠. 삿발 알죠? 봤어요? 중국도 이런 거 하나요? 씨름 같은 거 하나요? 중국? 있어요? 일본은 스모가 있어요. 스모. 근데 중국은 지금 하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교포들만 해요? 한족들은 안 오고. 아래 내용은 어느 판소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넓은 놈의 거동 봐라. 넓은 놈의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번쩍 들고 내 이놈 흥부놈아 잘 사는 것도 내 복이요 못 사는 것도 내 팔자니라. 굶고 먹는 건 내 모른다 해가지고 이런 노래가 어느 판소리냐 이런 걸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넓부 나왔잖아요. 흥부 나왔잖아. 그럼 흥부가라고. 흥부전. 예? 놀부보쌈 있잖아요. 그게 이제 흥부가에서 나왔던 사람이 놀부보쌈. 식당 보면 놀부보쌈집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38번 우리나라 전통 무술로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으며 2000년 27회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는 무엇인가? 태권도이죠. 다음 글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정신문화로 애국인들이 우리 민족에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효사상. 효도자 이 말이죠. 효사상이 들어온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효사상이 들어온 것은? 효를 주장한 것은? 조선시대 성리학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효사상을 성리학으로 해서 한 거죠. 공자도 효를 하자 그랬어요. 네? 중국에 다 들어온 사상이에요. 장인정신 여기 봐요. 이거 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장인정신은 뭐라 그랬어요? 저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전문가로 장인이라 그랬잖아. 프로정신이란 말이에요. 프로정신. 개척정신은 뭐예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내가 뭔가 새로운 분야의 일을 이루어서 해나가는 걸 개척한다 그러잖아요. 개척정신. 희생정신은 뭐예요? 희생한다. 사람이 내가 막 무슨 일을 있을 때 자기가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해서 사람을 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경우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 사람 구출하고 자기는 죽었다는 그 희생정신. 또 안중근 의사도 희생정신이지. 안중근 의사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안중근 의사가 그 나이에 죽었다 이 말이야. 그 또 여러분이 죽을지 뻔히 알면서 사람을 죽였다라 이 말이야. 그 희생정신이죠.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정신이죠. 박애정신은 또 뭐야? 박애사상. 한자로 해볼까요? 박애.
사랑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사랑해? 넓게 사랑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지금 나이팅게일 혹시 들어봤어요? 간호 나이팅게일. 외국에 있는 나이팅게일. 간호사로서 내가 어떤 사람 돌봐주는 거야. 나이팅게일. 그 백의천사라 해가지고 간호사를 백의천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역할은 아픈 사람 돌봐주는 거잖아. 그러나 나이팅게일이 외국 사람인데 그거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또 희생하고 박애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죠. 또 페스탈로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제가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모든 거를 다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수환 추기경, 그 종교에 있는 하나의 추경이지만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모든 사람들에서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존중을 해줘요. 지금 중국은 인구가 8억이니까 좀 엉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그게 약간은 지금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옛날에 공자가 2000년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은데 엉망이었어요. 중국 그때 당시에. 그러는데 공자가 나타난 거야. 그때 공자가 내가 이제 뭐 나타난 배경에 보면은 왕이 왕을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삼촌도 죽이고 그런 아주 무질서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공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이런 거는 조금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런 걸 좀 요구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지금 학생이니까 그런 말을 하기는 그렇고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죠. 외삼촌은 엄마의 동생이나 오빠. 작은아버지는 아빠의 동생. 백부는 백부. 중국말도 백부라 그러던데. 베이프? 아니야 이거? 몰라요? 큰아버지. 그래 안 해요? 백부라고 안 해요? 백부라. 그래요? 큰아버지 한자인데 백부님. 큰아버지 안 하고 백부님 이렇게 말하죠. 큰아버지.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사촌형이란 말이야. 사촌형. 아버지 사촌형. 아버지 형제가 없어요. 그럼 사촌형이 있으면 백부라 사촌이니까 백부님이라고도 합니다. 울어른들을 대하는 올바른 애절이 아닌 것은 울어른께 물건을 전할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드린다. 맞는 거죠? 먼저 먹었으면 어른이 식사 중이라도 일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밥 먹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하철에서 울어른을 보면 자리를 양보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새 지하철에 경로석이 별도로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좀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식사 때 울어든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후에 식사를 시작한다. 배고프다고 막 먼저 먹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에티켓, 애절이라 그럽니다. 애절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42번 조상들이 힘든 일을 있을 때 마을 사람이 서로 돌아가며 거들어 주던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이에요? 품앗이. 품앗이. 이거 좀 힘들어요. 이거 강의 안 해줬어요. 제가 해줘야 되는데 좀 기회가 되면 해주겠습니다. 품앗이라 그러죠. 농악놀이는 알죠. 친목계, 줄다리기, 그 다음에 두레. 두레는 하나의 그 친목 단체예요. 두레 하나가 온 동네 사람들이 시골 농사를 지으면 두레를 형성을 해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제작한 거, 공동으로 생산하는 거 그런 거를 두레라 그랬다. 품앗이는 뭐야? 내가 친구한테 이런 거 있어요. 교포들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중국 사람도 그런 거 많이 해요. 내가 이사 갔어요. 이사하는데 친구야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또 친구가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품앗이.
그러면 또 사람, 나 혼자 하려면 사람 하나 불러주려면 돈도 들이고 힘들잖아요. 또 그러면서 정도 나누고, 예? 그런 거를 포맷이라 그러는 거죠. 예? 이해돼요? 예. 5만원권 지폐에 있는 역사적 인물은 신사임당이죠. 예? 예.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로 알맞지 않는 것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은 이웃과 함께 나눈다. 맞아요, 틀려요? 원래 이웃하고 요새 한국 현대는 이웃하고 안척도 안 하잖아요. 이웃이 누구 사는지 알아요?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알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다. 골목길은 아무 곳에나 주정차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이웃에 피해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또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은 서로 협조한다. 아파트 계단에서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요새는 서울은 도시에는 그걸 안 하는데 시골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다. 예? 신종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화장지를 버린 후에 손을 깨끗이 씻기. 맞죠? 예? 아픈 사람 간호할 때는 환자의 기분을 생각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틀리는 거죠. 예? 또 아픈 사람과 접촉을 피한다.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거지. 예?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야. 2번.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거를 피하자는 거죠.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잘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자주 운동해야 되는 거죠.